안녕하십니까. 한경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쿄를 찾았는데요. 월 15만엔, 원화로 130만원에 1인실은 물론 간병까지 가능한 일본의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임대주택도 둘러봤습니다. 코코판이라는 곳인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노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저도 함께 코코판에 가서 우리가 참고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날 찾은 곳은 도쿄 3구 중 하나인 주오구 가치도키에 있는 코코판 가치도키라는 고령자 임대주택입니다. 도쿄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가치도키 더 타워라는 53층 규모 고층 타워 맨션에 입주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맨션의 1층부터 4층까지가 코코판입니다. 2017년 문을 열었으니 올해 7년째를 맞았습니다. 우선 타워 맨션답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엔 총 34분의 어르신이 살고 계셨는데요. 여성이 26분, 남성이 8분입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87.7세였지만 대부분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계신 어르신 중 한 분이 방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여기서 7년째 살고 계시다는 세지마 하스코라는 할머니입니다. すごい住み心地がいいですね。チェックだと規則がそんなうるさくないですから、自由ですから、スタッフの方がいいですからね。 세지마 할머니가 주무시는 이 침대는 집에서 직접 갖고 오신 거라고 하는데요. 다다미식 침대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물건들도 본인이 집에서 쓰시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 쓰고 계셨습니다. 세지마 할머니는 이곳 생활에 대한 질문에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하다며 특히 직원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세지마 할머니의 방은 18제곱미터, 약 5.5평 크기인데요. 있을 건 전부 다 있습니다. 욕실, 세면대, 화장실, 옷장, 키친, 세탁기 수납 공간, 에어컨까지 기본입니다. 작은 베란다도 있고요. 고령자 주택답게 노인을 위한 설계도 돋보였는데요. 주방은 휠체어에 접근을 가정해 싱크대 아래 일정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화장실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플립업 난간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나 전등 스위치도 고령자 체형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방에 간병인을 바로 부를 수 있는 널스콜까지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병인은 365일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노인이 대부분이지만 방문 요양이 가능해 중증 또는 치매 노인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순 거주에서 나아가 돌봄까지 결합한 것이죠. 식사는 공인 영양사가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제공하는데요. 가격은 아침, 점심, 저녁이 조금씩 다른데 한 끼에 약 400엔에서 600엔, 그러니까 3,500원에서 5,500원 사이입니다.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이 이곳에 30개, 그리고 2인용 방이 4개 더 있습니다. 2인용은 노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이죠. 코코판은 여러 취미 활동을 통해 치매 예방도 돕고 있었는데요. 이날도 여러 할머니가 모여 직원들 도움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벽면 곳곳엔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 등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세대 및 지역 교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살려면 얼마가 드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1인실 기준 식비를 포함한 총 비용은 월 15만엔, 약 130만 원입니다. 일본 노인이 받는 후생연금 평균 수급액과 같은 규모로 일본 중산층 노인에겐 큰 부담이 없는 가격이죠. 이게 가능한 것이 일본 최대 교육 의료복지기업 가켄그룹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친 결과입니다. 한국보다 20년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1년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민간 기업을 통해 코코판 같은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기 힘든 일본 노인도 과거엔 고가 시니어 맨션, 유료 노인홈 또는 저렴하지만 질이 낮은 개호노인 복지보건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중에 선택해야 했습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중산층은 선택이 쉽지 않은 구조였죠.
가켄그룹은 일본 전역으로 코코판을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노인의 주거 부담을 낮췄습니다. 현재 일본 전역에 229곳 1만 1,752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카와 히토시 가켄 코코판 대표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이 개인 공간에서 적당한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946년 창립한 가켄은 원래 교육이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의료복지 사업 비중을 늘리며 변신했습니다. 일본은 2000년까지만 해도 75세 이상 고령자와 미취학 아동의 수가 비슷했지만 지금은 75세 이상이 미취학 아동보다 5배가량 많습니다. 가켄은 작년 매출 1641억엔, 약 1조 4,5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61억 7천만엔, 약 545억 원 수준입니다. 2010년만 해도 의료복지 사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였는데 지난해 48%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도쿄 증시 프라임 상장사인 가켄의 주가는 지난 1년 사이 17%가량 올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주거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코코판 가치도키가 입주한 가치도키 더 타워는 개발 전부터 부지 일부를 주호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타워 맨션을 지으며 건물 일부를 복지시설로 활용하기로 했고 주호구는 코코판에 토지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건축비 지원도 있었습니다. 가켄 코코판은 앞으로 각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공동체 조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고령자 주택에 일반 주택, 학원, 병원, 편의점 등을 한 곳에 모은 복합시설을 여러 곳에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미 유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도쿄 옆 가나가와현에 있는 코코판 요코하마 트루미인데요. 2015년 문을 연 이곳은 고령자 세대와 육아 세대,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다세대 교류형 거점입니다. 고바야카 대표는 소비력이 있는 베이비붐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런 주택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이라며 약 60실 규모의 주택을 1000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본의 고령사회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날 이곳을 찾았는데요.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네. 불과 7년 만에 그 고령화 사회가 이제 그 65세 인구가 14%인데 우리가 내년이면 20%가 돼요. 7년 만에. 그렇게 빨리 한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사회 7%에서 20% 가는데 일본이 35년, 우리가 25년 걸렸습니다. 소득 보장이라든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오늘 보셨듯이 의료, 요양 문제, 그 다음에 주거를 어떻게 하면 고령자 친화적으로 할 건지 하는 주거라든가 도시 환경 문제, 그리고 요즘 그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회 참여, 여가 활동을 어떻게 좀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런 한 5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범부처 작업반을 출범을 했고요. 한국 정부도 고령사회 대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한국은 아직 중산층이 부담하기엔 비싼 고급 요양시설과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요양시설 두 종류만 있는데요. 일본은 본인의 경제 형편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 선택지가 더욱 많습니다.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서둘러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이상 도쿄나우 김일규였습니다.